변동금리 기준이 3%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더더욱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다시 3% 중반대의 주담대를 이제 멀지 않는 시기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이틀 전 강의해 드렸던 내용대로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12월 달에 이 코픽스 공시 발표가 있었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하단이 약 4에서 4.2%, 4%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3% 후반대로 다시 변동금리 하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더 나아가 이 변동금리 기준이 3%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연합회의 2013년 12월 달 기준 코픽스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코픽스는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 그리고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로 나눠지고 있고 요 3가지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는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서 상승폭과 하락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그런 반면에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은 그 변동폭이 적다라는 점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신규 취급액 기준에서 보게 되면 2013년 10월 기준 3.97%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이후에 시장금리가 대폭 상승이 되면서 이 코픽스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며 4%를 찍었죠. 그러고 2013년 12월 기준에서 다시 10월달 이전의 수치였던 3.84%의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자, 전월 대비의 이 변동폭이 가장 큰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는 마이너스 0.1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가 나왔었다. 자, 그에 반면에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의 전월 대비의 변동폭은 이렇게 그닥 크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그나마 잔액 기준보다 마이너스 0.04%포인트나 더 하락한 수치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자,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서 상승 또는 하락합니다. 자, 우선 8개 국내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그리고 SC, 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으로 이 은행들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취급액 기준 이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표지 어음 매출, 금융채가 포함되어 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이 위에 상기 코픽스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로 해서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그닥 크지 않다.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이렇게 잔액 기준 또는 신잔액 기준의 코픽스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는
위와 같은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아닌 변동폭이 큰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로 대출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코픽스, 이 계약 만기 3개월문인 단기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이 코픽스는 마찬가지 12월 20일 3.87%에서 24년 1월 10일 3.77%로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약 마이너스 0.1%포인트나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최근 1년간 코픽스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웬만해서는 금리가 가장 높은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를 추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의 코픽스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자, 우선 2022년 12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었을 당시 이 기준의 코픽스 금리는 4.29%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1월로 넘어오면서 3.82%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달 3.53%로 하락폭이 더 가속화되었었죠. 자, 4.29에서 3.53%로 내려오다 보니 당연히 코픽스 금리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또한 마찬가지 큰 폭으로 하락했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나와서 내 집 마련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이 되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또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봅니다. 자, 3월달 3.56%, 그리고 23년 4월달에 3.44%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3.44%가 나왔던 이유는 은행권들이 가상금리를 아예 포기하고 우대금리를 좀 더 쳐줬던 경향이 컸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압박도 있었고 또 수요층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좀 낮아진 경향이 있었다. 아마도 지금 기준금리가 3.5%를 동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3% 중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월 이후부터는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7%, 그리고 9월 달에 3.82%, 10월 달에는 3.97%로 상승폭이 컸었고 23년 11월 달에 4%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8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23년 9월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고 아마도 이젠 1월달 기준의 코픽스 2월 15일 날 또 공시가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땐 3.6%대 정도로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 중반, 3.5%에 가까운 코픽스 금리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반면에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을 보게 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은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반면에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은 오히려 이 금리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 오다가 이제 12월을 기점에서 다시 큰 폭으로 처음으로 하락했죠. 자, 11월 달 3.89에서 3.87로 떨어졌습니다. 10월 달이 가장 높았던 3.9%였고 또 신잔액 기준에서는 3.35% 11월 달의 기준이 가장 높았는데 하락폭이 컸었다, 이번에. 그래서 잔액 기준과 신잔액 기준은 아까 보시다시피 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더 느리게 반영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올해는 무조건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더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는 신규 취급액 기준의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얼마나 금리가 하락될 수 있는지, 인하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픽스가 반영된 금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신규 취급액 기준의 이 코픽스를 보게 되면 4.16에서 4.24%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하락했던 전월 대비 코픽스 금리가 하락했던 수치만큼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한 4%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의 이 코픽스 금리가 4%입니다. 따라서 3.8%대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은행은 변동금리가 4.5% 수준입니다. 그래서 4% 초반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신한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4.03%입니다. 그래서 신한도 마찬가지 3.8%대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 카카오는 4.24%가 하단이죠. 그래서 4% 초반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3.93%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7%대까지 인하될 소지가 매우 커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젠 다시 3% 중반대의 주담대를 이제 멀지 않는 시기에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고, 다시 수요층은 시장에 참여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